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9년 4월 사저 경호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암호 녹취 하나가 중국 협력자의 손을 통해 제게 전달됐습니다. 그 녹취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지금 이번 통로 CCTV가 사라졌어. 김정은 동지 도착까지 3시간 남았다. 접촉자부터 처리해.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여자의 이름이 따라 붙었습니다. 조미향. 그녀는 평양 55호 병원의 간호사였고 그날 이후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김정은이 도착하기 전 사저 내부 CCTV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왜 한 간호사가 그 사건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K요원입니다. 오늘 사건은 김정은의 사저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극비 보안 실패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조미향 34세, 평양 55호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의 주사 처치 때문에 사저 경호부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향 34세, 평양 55호 병원 간호사입니다. 55호 병원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최고 위층만 이용하는 특수 의료기관입니다. 당 간부, 군 고위 장성, 경호부 요원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미향은 이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미향에게 특별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저 경호부 요청으로 특수환자 체력 회복 치료에 투입됩니다. 특수환자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향이 도착한 곳은 김정은 사저 2처 경호원 숙소였습니다. 환자는 중자 계급의 경호원. 이름은 알 수 없었고 그저 23번 환자로만 불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제대로 근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향은 그에게 비타민 주사와 안정제를 놓았습니다. 주사를 맞는 동안 그 경호원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통로 지우면 안 돼. 거기에 다 있어. 미향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환자가 피곤해서 하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주사를 다 놓고 미향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4월 16일 새벽 1시 12분 김정은 방문 3시간 전이었습니다. 사저 내부 보안 관제실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번 통로 CCTV 기록 없음. 담당자가 급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통로는 김정은이 사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지나가는 주요 동선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의 CCTV 기록이 지난 6시간 분량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관제실 책임자는 즉시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CCTV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닙니다. 내부 반역이나 경호체계 오류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보안 책임자는 즉시 CCTV가 사라지기 직전 시간대의 모든 출입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3번 환자 중자 경호원. 그는 CCTV가 사라지기 2시간 전 이번 통로를 지나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양 55호 병원 간호사 조미향. 그 순간 미향은 자동으로 접촉자 1순위로 분류되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사저 경호부 2처 간부들은 긴급 내부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은 완전히 닫혔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눈 대화는 나중에 내부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동무들, 지금 상황을 정리하겠소. 김정은 동지께서 3시간 뒤 도착하시오.
그런데 이번 통로 CCTV가 사라졌소. 한 간부가 물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이 사고가 위로 보고되면 우리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책임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없던 사고로 만들어야 하오. 문서도 CCTV도 전부 지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촉한 의료인부터 정리해. 한 간부가 명단을 들고 말했습니다. 23번 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은 평양 55호 병원 간호사 조미양입니다. 그 여자 신원은 34세, 독신, 부모는 함흥 거주, 병원 근무 7년차 당원입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그 여자를 접촉자로 등록하고 김정은 사저 안정 문서 9호 처리 명단 4번에 올리시오. 지금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김정은 동지 방문이 끝난 뒤에 지금은 조용히 감시만 하시오. 그렇게 조미양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북한 사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고가 생기면 즉시 은폐 절차가 시작되고 관련 CCTV는 삭제되고 접촉자는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은폐를 위해 희생양이 배치됩니다. 김정은 도착까지 1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사저 내부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주방은 긴급 점검으로 폐쇄되고 사저 차량들은 전부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55호 병원으로 돌아가려고 사저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조미양 동무, 잠깐 따라오시오. 미양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질문에 답변해야 하오. 바로 그때 옆 복도에서 누군가 미양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치료했던 중자의 후임 장교였습니다. 장교는 경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 그는 미양을 끌고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상이었습니다. 지금 너 조사받으러 가면 오늘 못 살아나온다. 여기서 바로 나가. 미양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사만 놓았는데요. 장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랑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으니까. 넌 자동으로 접촉자야. 지금 사저 내부 CCTV가 전부 사라졌어. 누굴 잡든 책임자가 필요한 상황이야. 미양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장교는 미양의 손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번 주방 후문 노란 납품 트럭 창고비. 지금 김정은 동지 방문 준비 중이라. 그 트럭은 검문이 없어. 거기 타면 사저 밖으로 나갈 수 있어. 그 다음엔요? 창고 비에서 내려. 거기서 누가 너를 기다릴 거야.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장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형이 이런 식으로 죽었어.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경호원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조미양 동무, 어디 갔소? 장교가 미양을 밀었습니다. 지금 가. 미양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잡아. 미양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번 주방 후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노란색 납품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미양은 트럭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식자재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양은 상자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를 참았습니다.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나? 주방 후문 수색. 트럭 밖에서 경호원들이 주변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은 상자 뒤에 숨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10분.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전에 보안 사고 발생. 모든 차량 정지. 모든 출입구 봉쇄. 미양은 절망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지나도 트럭은 그대로였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경호원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양은 상자 사이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몸이 경련을 일으킬 것 같았지만 절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 갑자기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중간중간 멈춰 섰습니다. 검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차량이요? 전략물자 창고 B로 이동합니다. 통과.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내려서 트럭 뒷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내려. 미양은 상자 사이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주변을 보니 큰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저 창고 뒤로 가. 거기서 누가 기다려. 미양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미양? 네. 나를 따라와. 말하지 마. 남자는 미양을 낡은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차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2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 저 집으로 가. 미양은 지시받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 안에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 중국 사람. 당신 도와줄 사람. 여성은 미양에게 옷과 음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3일 있어. 그 다음 국경으로 가. 미양은 그제야 울기 시작했습니다. 4월 19일. 미양은 중국 브로커의 안내로 평안북도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협력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자는 미양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양은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 후 김정은 사저의 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접촉자 4번 문서 삭제. 추가 보고 불필요. 조미양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사저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 뉴스에도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미양처럼 살아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국정원 KO1이었습니다.